기준점으로 돌아오면 건강한데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주가 탄생한 것에 대한 정석으로 빅뱅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빅뱅설은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점이 대폭발을 이루면서 우주의 시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점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도가 아주 높게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압축된 상태에서는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폭발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분산돼서 멀리 퍼져나가다 보니까 밀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차가워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시 수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이렇게 또 점점 수축이 되다 보니까 다시 고체로 변하고 그러면서 별이 탄생이 됐고 이렇게 별이 탄생이 되면서 46억 년 전에 또 지구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빅뱅설은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류가 탄생이 됐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생멸 변화의 원인은 바로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 즉 밀도가 압축이 돼서 높아지면 열이 발생하고 또 이것이 폭발이 돼서 팽창을 하면서 기체화되면서 또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차가워지면 또 다시 모여서 액체가 되고 이것은 물이 뜨거워져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돌아다니다가 이것이 차가워지면서 모이는 것이 바로 물방울이고 이 물방울들의 모임이 곧 구름이고 이 구름이 무거워지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떨어지고 이렇듯이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생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도 생겨나고 지구도 생겨나고 또 인류, 인간도 태어났고 생물이 존재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양오행인데 사계절의 변화를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새싹이 돋아서 봄이 오고 또 그것이 점점 뜨거워지면 또 무성해져서 여름이 오죠. 여름이 또 무르익으면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고 수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고 열매를 맺으면 다시 이것이 씨앗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더 응축이 돼서 겨울로 들어가서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씨앗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봄이 되어서 또 다시 새싹을 돋고 이러한 생장 수장의 변화가 곧 사계절의 변화고 이러한 사계절의 변화는 곧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가운 기운을 따뜻한 기운을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운이 균형을 이루면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곧 이러한 생멸 변화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건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사람도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 즉 사람 몸 안에서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면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길은 바로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데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체온이 높으면 지나치게 높으면 열이 생겨서 병이 나고 지나치게 차가워도 병이 생기고 지나치게 차가워질 것 같으면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서 기준점으로 36.5도를 유지하게 해주고 또 37도, 38도가 되면 또 차가운 기운이 들어와서 몸을 또 다시 체온을 낮춰줘서 항상성, 즉 36.5도
유지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체온뿐만이 아니라 인체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모든 그러한 에너지와 물질의 변화, 즉 물질은 육체, 신체적인 것이고 에너지는 바로 기운, 기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에너지를 쓰는 것과 물질이 생겨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신체적 균형도 이룰 수 있고요. 마음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분노가 심하면 열이 오르죠. 그러나 이것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차가운 그러한 서늘한 느낌을 받게 되면 또 분노가 사라지고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 정신, 영성 어디에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한열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열이 균형을 이루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 증진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 마음, 정신, 영성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가 질병은 한열이 불균형을 이룬 상태고 건강의 회복은 한열이 균형을 회복한 상태라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한열이 균형이 파괴되기 전에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한열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건강관리고 건강증진이고 질병 예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열의 균형은 몸과 마음, 정신, 영성,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모두 이 한열을 조절하는 그러한 균형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열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만성 퇴행성 질환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줘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차이가 없도록 해주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증진 사업의 주요한 원칙은 건강 결정 요인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접근해 가지고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자발적 지역사회 활동이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곧 건강증진협동조합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접근 방법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행태적 접근, 사회환경적 접근이 있는데 의학적 접근의 목표는 사망과 유병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고 행태적 접근에서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건강증진 교육사에 의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한 사람은 평상시에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아건강인 즉 질병과 건강 중간 상태에 있으면서 아프지도 않고 병원 검사를 받으면 이상이 없으나 본인은 여기저기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질병으로 가기 전에 예방을 하고 질병에서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재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러한 쪽으로 건강증진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어쩔 수 없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관리가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4개 중점 과제가 있는데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환경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